네. 자, 이제 제2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보이네요. 473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 편에서 저번 시험에 이 사업계획 승인 편에서 딱 네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칠번 보십시오. 자, 주택 건설의 절차입니다. 절차.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의 건설은 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1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우리 사업 주체입니다. 주택 건설, 주택 단지의 건설하고자 할 때 보시면 이제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사업 주체다. 사업 주체. 요 주택 건설 사업 주체, 공공 또 등록 또는 어떤 공동 사업자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 사업자들이 주택 건설하고자 할 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사업 계획 승인을 작성한 것을 승인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작성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단지의 입주 검사의 표현이 사용 검사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사 받으면 해당 단지에 입주를 할 수 있다가 건설과 입주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편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번 시험에 4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간단한 상인데. 자, 사업계획 승인. 딱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승인의 성격은 무엇이냐가 첫 번째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주택 단지란 것은 무엇이냐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가 등장을 딱 합니다. 세 번째. 또 네 번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조건, 요건이 무엇이냐가 또 나옵니다. 또요, 다섯 번째요. 승인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승인의 성격, 대상, 승인권자, 요건, 효과에서 요 네 가지에서 저번 시험에 각각 하나 다 나왔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승인은 무엇이냐? 승인의 성격은요, 이렇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승인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성격은요, 재량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요, 그 사항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면, 자, 한 장 넘어가시고, 두 장을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자, 저기 477페이지를 보십시오. 477페이지에 승인의 절차 보이죠? 절차편에서 1번 딱 보십시오. 승인의 결정. 477편인데, 5번에 1번 딱 보시면 477페이지입니다. 승인 결정 보시면 이런 보입니다. 국장시도지사는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입니까? 60일 안에 승인해준다가 아니고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라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장입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은요, 요건을 갖추고 승인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면요, 요 신청을 한 날부터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승인을 해준다가 아니고 승인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승인 안 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깝니다. 그래서 승인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안에 신청하면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해준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요. 아시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474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 왼쪽 1번에 박스 보이죠?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한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입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만약에 이 사업이 대지조성공사 사업이면 한 번에 조성되는 그 면적이 3,000평, 즉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될 때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통은 주택이죠. 주택 단지 건설을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그 위에 박스 안에 이제 1번, 2번 가나닥이 나옵니다. 자, 단독주택, 공동 둘 다 한 번에 단독주택 30호, 공동 30세대 이상 한 번에 건설될 때가 사고를 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지의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은요, 한 번에 착공한 것이 30호 이상 집을 지어야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요건을 조금 더 완화를 해주어서 50개 이상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보시면 1번, 2번에서 가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것이 단독주택 단지로 나올 때에 50% 이상 하고요, 공동을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단독은요, 30% 이상의 원칙인데 이 단독주택이 뭐냐 보니까요, 한옥주택 단지가 나올 때는요 5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한옥단지.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보니까 단독주택 보시면 분양할 때도 이 집은 동시에 착공을 다 합니다. 한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집이 깔고 있는 이 집원, 필지를 다 쪼개줍니다. 그래서 번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다 부장을 합니다. 1번지, 2번지겠죠? 그런데 이 필지 구분하지 않고 필지를 한 필지 안에서 필지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건물을 소유권 주고 땅은 한 필지 안에서 공유하는 식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지 구분하지 않고 단지가 나올 때는 단독주택 50호 이상입니다. 필지를 안 쪼갤 때는 50호, 쪼개면 30개 얘기입니다. 단독주택. 그것이 위에 1번에 가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통의 공동택 단지입니다. 공동단지일 때 50호 이상인 경우가 또 나오네요. 해서 보니까요. 요 경우는 이제 또 구분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비법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산동형 사업, 개선 사업 있고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요 두 사업 중에서 그 사업 시행 방법이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으로 할 때입니다. 할 때에 보시면요. 이때 50% 이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 사업을 하는데 이 정비 사업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주택 수가 그것이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식일 때 보시면 50% 이상일 때 사격승인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요 가운데에서도요 단지 형태의 다세대 주택과 단지 형태의 연립주택을 건설을 딱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요 개별 세대별로 전부 다 30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나오면서 단지의 진입 도로의 넓이가 6m 이상이 될 때는요 50호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준다. 이거 중요합니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밑에도 예외 나오죠. 예외. 여기 30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도 예외가 나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그 장소가 어디냐? 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들 또는요 준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 단 요 지역 안에서 건설하는데 개별주택을 짓는데 보시면요 이것이 뭐냐? 주상 복합주택으로 이렇게 건설을 딱 합니다. 하는데 상가를 포함했는데 주택수가 보니까요 최대 300세대 미만이 된다. 물론 30호는 이상입니다. 30호 이상 300세대 미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택 요것만 전부 다 합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상가를 다 포함한 전체 건물의 연 면적을 두 개를 비교를 딱 해서 봅니다. 해서 보니까요 주택분이 차지하는 그 면적이 전체 건물 총 사이즈에 비해서 90% 미만이다. 상업지역에서 나올 한 동짜리 정도의 복합주택이 딱 나왔을 때는 단지로 보지 않겠다 해서 그런 곳은 안에 뭐 놀이터 등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다 합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농촌 말이죠. 농촌 말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농촌 말에서의 어떤 주택 개량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농촌 말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자금 투입이 뭐냐? 농협중앙에 자금이 투입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요 단지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 두 가지 이거 다 중요한 시험에 다 나왔던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도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느냐가 등장을 딱 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누가 신청받으면 재량 거부할 수가 있느냐? 이말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30호 이상이라는 전제를 깝니다. 깔고요. 이제 요 주택을 짓는 땅 넓이를 본다랍니다. 땅 넓이. 이 대지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이네요. 학교 한 2개, 3개 합친 어떤 크기입니다. 요 규모 이상 되는 규모 큰 단지 한 1,800세대 나옵니다. 요 규모 안 되는 규모 작은 단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규모 단지가 나올 때에는요, 누가 하느냐 보니까요, 시도지사가 한다랍니다. 시도지사. 이 말로 하면요, 서울특별시, 또요, 인천, 부산, 광양시, 또 도지사를 말합니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수원 등의 큰 어떤 대도시도 승인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규모 큰 단지는. 그래서 도 단위는요, 해당 시도권한테 승인권 안 준다. 이 얘기입니다. 큰 단지는요. 그 다음에 또 미만, 규모 작은 단지는 보시면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요 시장 군수한테 승인 신청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 요 시가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말입니다. 또요 대도시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큰 단지입니다. 10만 이상 큰 단지. 그 외 기타 시와 군 단위에서는요. 도지사가 큰 단지 승인하고 규모 작은 단지 시와 군수가 승인한다. 여기서만 딱 갈립니다. 갈려. 그런데요. 어떤 경우도 주택 단지에서는 구청장한테는 주지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다 일체 다 승인 다 합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가시면 강남, 이쪽 강남이 있습니다. 한강이 쫙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밑에 있는 각종 송파, 강동도 있지만 송파, 무슨 강남, 서초구입니다. 이쪽은요 평당 3천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저 위에 엄청구라든지 저기 도봉구라든지 또 저기 금천구는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큰 차이 나죠. 또 요 4천만 원씩 평당 해도 집을 팔면 100% 부장 잘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미부장 잘 안 됩니다. 안 팔려. 그럼 집이 이쪽에 건설이 안 됩니다. 한쪽에 몰린다. 그죠? 몰린다. 그럼 구청장이 승인한 다음 승인 다 해줍니다. 편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단지가 나올 때는 항상 서울시와 부산시 또 수원시가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지방에 있는 시와 군 단위에서만 큰 단지는 도지사, 규모 작은 중소는 이제 시하군이 승인한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줍니다. 이어 재량권을 발동해서 한쪽에 편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딱 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3번입니다. 자, 우리 건축일 때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 승인한다.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첫 번째 보시면요.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들 다 국장이 승인합니다. 또요, 여러분들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LG아파트 다 장관 승인 받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두 번째 가시면 그 면적이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100만 평 정도 되는 거대한 어떤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요,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장관 승인 받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보지 마세요.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세 번째는요, 자, 낙후된 지역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개발 사업 등일 때 보시면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수도권과 또요, 광역시란 거대한 시 안에서의 어떤 긴급한 주택 건설난 사업일 때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들이 50% 이상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들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분할 승인 나와요. 분할 승인.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저 공부할 때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분할 승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 하나의 단지로 앞으로 형성이 될 것인데, 사업의 착수, 공사의 착공 신고와 입주, 사용 검사를 나누어 공구를 나누어서 승인받겠다 할 때, 이 분할 승인 가능한 것은요, 한 공구가 300세대 이상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2개 공구를 쪼개려면 합쳐가지고 6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일 때 한해서 공구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승인도 할 수가 있다가 본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600이라는 것은요, 공구가 최소한 2개 나와도 300호 이상 나와야 되니까 300 합치면 최소한 600이 나와야 공구를 쪼갤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2번에 있죠.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 공구를 분할해서 건설할 수도 있다만 아시고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주택건설 사업기승인 요건이 이제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건이 쫙 나오네요.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요건이 뭐냐? 주택 건설한 사업자는요, 요겁니다. 요거 대지입니다. 대지. 이것을 들고 와야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요. 그래서 보니까요, 자, 기본 요건이 뭐냐? 대지에 대해서 100%입니다. 100% 다 소유한다. 소유권이 원칙이 딱 됩니다. 소유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인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소유권 확보한다. 알박기 있다. 확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요, 협박을 해서 어떻게 판단은 소유권까지 이전은 몰라도 판단은 동의서 사용권입니다. 100% 판단은 동의서 요 판단은 동의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또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소유권 확보인데 사용권 확보에도 승인 내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개 딱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보시면요. 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토시입니다.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공공사업자 땅을 매수합니다. 안 팔죠? 안 팔죠? 땅을 강제 취득, 수용합니다. 수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요건 묻지 않고 승인 내어준다. 1, 2, 3번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1, 2, 3번이죠.
원칙이 박스 위에 보시면 제가 원칙이 있고 박스 안에 1번, 2번까지 봤습니다. 박스 예외. 근데 또 거기 박스 안에 3번 딱 보시면요. 특례입니다. 특혜 주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계획구역이 됩니다. 요 구역 내에서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요 특별한 지역들은 요 혜택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 지역 안에서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원래 원칙은 조건이 100% 아닙니까? 소유권 100%인데 근데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를 했다랍니다. 80%입니다. 이건 80%입니다. 80을 딱 주고 자 팔지 않는 기타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질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것이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3번에 있죠. 자, 이걸 포함해가지고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2장을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3장을 넘어가 보십니다. 482페이지에 9번을 딱 보세요. 482페이지입니다. 그럼 요 권리에 발생되는 상세한 또 내용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일단은요. 요번에서 매도 청구 딱 하면 그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1곳이고 또 기본 80%는 확보가 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전제를 깝니다. 깔고 요걸 제가 발생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기본 80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더 나가서 95% 이상의 확보가 딱 되어진다 할 때는요. 모든 반대자한테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기본 80은 넘고 95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은 넘고. 이때는요. 자, 여러분 아시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발표 고시를 딱 합니다. 고시요. 만약에 이것을 2015년도 고시를 딱 했는데, 이 고시하기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0년 전이면 바로 2005년 됩니다. 2005년. 요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대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는요, 청구 못합니다. 못해요.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는 팔고 나가세요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 조건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요. 80인 기본 조건이고 80 상태에서 이제 95가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면요. 80은 넘고 그러면요. 그 구역 지정 고시하기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 빼고 할 수 있다. 10년 이전부터 소유하면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요. 이런 권리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미리 사전에 거래 시가로서 실제 거래 시가로서 매수하기 위한 매수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요. 공탁입니다. 공탁. 매수 협상 할 때는 바로 시가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갈 때는요. 감정평가로 공탁을 딱 가고 공탁 건 다음에 바로 강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이 정말 알 수가 없다. 해당 그 테이블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안 나오고 있다. 해도 보시면요. 전국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또 2번 이상 공고를 낸 다음에 30일이 딱 지나면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공탁을 바로 갈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482페이지에 보시면 9번에 있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딱 넘어갑니다. 앞으로 딱 넘어가시면 이제 470 이제 8페이지를 딱 보세요. 승인의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가 또 등장을 딱 하네요. 효과입니다. 효과가 뭐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효과라는 것은 승인받죠.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어떤 각종 어떤 다른 법에 있는 인허가 사항이 다 의제로 본다. 그래서 각종 어떤 다른 법에 있는 각종 제한 사항들을 다 통과하는 걸 봐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공사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랍니다. 근데도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이 만약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착공신고 분리해서 하죠. 하니까요. 요 최초 공고 109입니다. 109는요. 최초 승인 받은 날부터 역시 이것도 5년 안에 착공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109 말고 기타 2, 3, 4 기타 사업장입니다. 기타 사업장은 말입니다. 최초 공고 109입니다. 최초 공고 최초 뭡니까? 109. 요 109의 착수 이 한 날부터 전부 다 보시면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해서 552년 이렇게 해서 착수 기간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착수 신고합니다. 해야 되는데요. 그 제일 밑에 보세요. 다만 단서 보입니다. 다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할 때는 공사를 착수할 때 교전에 미리입니다. 매도하기로 협의가 딱 되어지거나 또는요 합의가 되거나 또는요 매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을 때만 공사를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3번입니다. 3번은요, 여기 보시면 착수기간 연장되어 있죠. 밑에 있는 각종 어떤 박스 안의 사항이 해당되어지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가시고, 이제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승인의 취소 보이죠? 아까 제가 간단히 본 적이 있습니다. 착수기간 안에 착수를 못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문장이 나오네요. 나오고 뿐 아니고 또 박스 안에 2번, 3번입니다. 사업자가 경면한 공고 통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또는요, 보시면요, 사업자가 부도 파산되었다 등일 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 2번, 3번 부도 등 파산 등일 때의 사유인데, 이 경우는요, 밑에 보시면요, 위에 박스 안에 이 관련 2번과 3번의 사유로 승인 취소할 때는요, 각종 어떤 사업 계획 이행서와 또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타당성을 심사한 다음에 타당성이 없을 때 취소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당해줍니다. 그래서 요 2번 또 같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통합심이 보이죠? 통합심 상황과 각종 어떤 기타 인허사항들 다 같이 간주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 부서가 통합해서 이 사항들을 심사한다. 라는 말이 보이죠? 그래서 각종 인허사항을 어지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심의를 합니다. 까지만 아시고, 이거는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은요.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다가 마지막 편에 나왔던 바로 매도 청구가 나오네요.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기타 이제 오른편에 제 3관 사업시행 절차가 보이죠?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절차표는 그렇게 썩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484페이지 가시면 왼쪽 제일 밑에 보세요. 방갈로 이번에 등록사업자의 시공 보이죠? 요거 봅니다.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건 여기입니다. 자, 사업자죠. 사업자는 이제 요 중간에 시공회사입니다. 시공회사를 정합니다. 딱 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시공회사를 따로 정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따로 시공회사 불러지 않고 공사의 시공 이익까지 취하기 위해서 공사 직접 시공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또 등장을 딱 합니다. 등장을 딱 해요. 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건이 이제 보시면 오른편에 박스에 보시면 기형, 이연, 디 같은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또 밑에 이번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등록할 때 보시면 법인 사업자가 보니까 자본금이 3억 원, 개인 사업자 6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공할 때는 먼저 시공까지 하려면 법인 사업자는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이고, 개인 주택 사업자는 자산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 될 때 공사 시공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보입니다. 보여요. 첫 번째 요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또 가운데 이제 전문 기술자 인력이 한 명씩이 아니고요, 3명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또요, 세 번째입니다. 다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직전 5년간 주택 건설을 했었는데 100세 합쳐서 100호 이상을 건설했던 실적이 있어야 된다. 세 개 딱 나옵니다. 그런데
요것만 딱 갖추면요, 그 밑에 보시면요, 시공 대상 딱 나왔죠. 승강기 설치하지 않는 5층까지만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승강기를 설치하죠.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6층 이상의 승강기 있는 주택 단지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요, 요건이 또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강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해본 첫 번째 실적이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는요, 또는 두 번째입니다. 직전 3년간 합쳐서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6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직접 할 때도 시공할 수 있는 규모도 제한받습니다. 규모 제한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요, 이 자본금의 10배까지만 가능하다. 또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의 5배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규모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단지는 감리합니다. 감리하는데요, 요 감리자를 정하죠. 감리자. 이 건축법은요, 건축법일 때는 감리회사를 정할 때 보시면 건축주가 합니다. 그런데 주택 단지는요, 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나서 감리사 정합니다. 그래서 단지는 바로 행정청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사를 임명한다. 근데 건축법은요, 개별 건축주가 임명합니다. 차이점이 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오른편에 가시면요, 감리편에 1번 딱 나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감리회사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할 때 보시면 박스 안에 기억 내용 보십니다. 300세대 미만 규모 작은 단지일 때는요, 건축사 업무 신고한다. 개별 건축사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회사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0세대 이상일 때 큰 단지는요,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회사만 할 수 있다. 이 말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회사를 말합니다. 만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방금 2번. 사업자가 누구냐? 바로 국지토지, 공공주택 사업자, 국지토지는요, 자체 감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또 뭡니까?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회사를 임명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주가 임명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2번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감리회사를 임명할 때 시공사를 감리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계열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자, 또요, 감리회사 임명할 때 현장입니다. 어떤 단지가 두 군데가 또 이견에 붙어 있습니다. 붙을 때 한 회사로 하여금요, 둘 다 감리하세요. 이렇게 공동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또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기 바라고요.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4번에 1번의 기억, 니은, 틱을 열려봅니다.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땅은 다 필요고요. 기억과 리을 보세요. 아파트 현장은요, 상주 감리가 원칙이다. 해서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또 4번 그 리을 가시면요, 여러분들 감리회사는 한 회사라 하면 양쪽 다 감리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감리회사가 감리원을 파견시킵니다. 시킬 때는요, 요쪽은 A 보내면 B 이렇게 이 원을 배치할 때는 중복 배치하지 마라. 감리회사는요, 이쪽 다 할 수는 있지만 감리회사가 자기들 종업원을 보낼 때는요, 각각 따로따로 배치시켜라. 이 말도 리얼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밑에 4번을 딱 보세요. 4번입니다. 자, 감리하다가 위반사항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요, 자, 갑니까? 딱 보이죠? 그러면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요, 시공회사와 사업자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요 주택 단지는 감리 통지 받으면 무조건 올, 공사, 스톱, 정지를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업자뿐 아니고 해당 사업계획 승인 끝난 데도 7대 통보를 해준다. 하면 또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한 보시면요, 요 시정 통제 받으면 무조건 현장 중지해야 됩니다. 중지하고 나서 다시 시정하고 감리하기는 또 받거나 또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러면요, 요 이의신청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10일 안에 그 결과를 회신해 준다. 이렇게 이형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5번입니다. 감리자의 임명은요, 승인권자가 임명합니다. 하지만 감리비 지급은 사업자가 지급한다는 말도 오른편에 5번에 나와 있죠.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부실감자한테 조치, 제재를 취합니다. 그래서 뭐냐? 박스 안에 보세요. 감리 업무 수행 중에 한 번이라도 눈 감았다, 묵인했다. 한 번입니다. 또 두 번, 세 번 이상 잘못된 오감리했다가 또 보시면요,
연이 있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 한 달 이상 감리원을 상주 안 시켰다 등 일때 보시면요. 감리자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교체 당하죠. 그러면 그 본문서에 보시면 1년간 감리원 제한받을 수 있다. 1년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럼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보실 거 없네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488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보니까요. 자, 8페이지에 있는 관로 8번 또 저지 가시면 또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수직 정축 위로 올라가는 리모델링의 감리자는요. 감리 업무 수행 중에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건축 구조 기술사한테 힘을 받는다. 이 대부분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입주를 위한 검사, 바로 사용 검사를 받네요. 그래서 요 사용 검사부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사항이고요. 이제 건설 촉진 대책부터 다음 시간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법도 한 3시간만 하면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농지법도 다 다음 시간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